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덤핑이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경쟁국 입장에서는 얄밉거든. 어원은 그냥 그대로 막 팔아 제낀다는 뜻인데 덤프트럭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덤프는 그냥 굴삭기가 퍼올린 흙을 무작위로 실어 나르잖아. 그냥 무작위야, 무작위. 경제용어로 자리를 잡으면서 채산성,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대량의 물건을 때려 붓는 건데, 이거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 동시에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일방적인 독주로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덤핑 미운 털이 딱 중국 경제라는 이마에 박혀가지고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이런 덤핑 무역에 혀를 내두르면서 어찌 보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맞불을 놓고 있는 건데 되게 그동안 짜증이 많이 난 그런 인상이죠. 워낙 저가의 대량 물량 공세가 자국 시장을 휘젓고 다니니까 그냥 경쟁력 면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적자가 속출을 하니 열이 못 뻗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그동안 잉여 생산품,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소화를 못할 정도로 밀려 나오는 생산품들을 저가에 대량으로 뿌리는 수출을 해왔었는데, 이게 박리담에 그냥 그렇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남아도는 물량 땡처리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아주 쏠쏠했거든. 자국의 잉여 제품들이 타국에선 아주 선풍적인 저가의 물량 공세로 작용을 하니까 생각보다 아주 공격적인 무역 오펜스가 되었고, 그냥 적시적소에 이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시장 자체를 중국 쪽으로 끌고 오는 데는 가성비 끝판왕의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 빡친 미국이 완전히 이거 선전포고지, 철강, 알미늄, 관세 3배를 물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건데, 이렇게 되면 중국 원자재는 그냥 된소리를 맞게 되죠. 세금을 폭탄으로 때려버리니 저가 공세에 나섰던 중국 제품들은 줄줄이 낙마하게 생겼는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 때리기에 그것도 뜬금없이 저가 중국산에 대한 공격적인 칼을 빼든 것은 대선도 머지않았고, 이렇게 뭔가 자국 이익의 극대화로 가야만 지금 미국 물가가 장난이 아닌 상황에서 경제 구조의 재편이라는 이 간판을 또 제대로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편, 니 편 제대로 잘 갈라서 지지층을 모으는 효과도 있고, 그동안 미국이 화폐 전쟁 통해서 위안화를 찍어 누르는 관행, 이제 무역 쪽에서도 본격적인 세금 때리기로 본때를 제대로 보이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냥 미중 무역 문제로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회초리를 꺾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다름 아닌 유럽 내 중국 전기차가 저가 공세로 자국차 작사를 내버리고 있으니까 눈이 희번득 떠질 수밖에 없는 건데, 가뜩이나 유럽 경제가 미국 달러 등살에 죽을 맛인데 이렇게 무역 수지까지도 저가 중국 제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이든이 시적절하게 때려주니까 은근슬쩍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주 폼나게 제대로 코스 요리 맛볼 심산으로 포크와 나이프 올려놓은 건데, 중국산 전기자전거, 광섬유, 풍력발전, 태양광 패널 등등등 광범위하다, 광범위해. 이렇게 저가의 물량 공세로 유럽을 뒤흔들었던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를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뒤통수를 세게 때리겠다는 앙심을 제대로 품고 반덤핑 관세를 확실하게 존재감 있는 한방으로 보내버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다듬고 있다는 얘기죠. 친중 국가들도 자기들 먼저 살아야겠다는 아우성으로 똑같은 기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일 수 있고, 브릭스의 회원국인 브라질은 철강, 화학 제품에 대해서 최소 6개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면도날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앞으로 니네들 품목 세금 엄청 때려서 부당한 이익 못 가져가게 하겠어 라는 움직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가뜩이나 아수라장인데 앞으로 첩첩산중 중국의 태산이 정말 현실로 재현이 되는 엄청난 난맥이 산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건데,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슐츠 독일 총리도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아주 이례적인 일까지도 벌어졌어요.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의외죠. 아무튼 독일도 자국 내 독일차가 중국으로 건너가는 동맥이 막힐 정도로 극심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데, 장사는 한국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으로 중국 전기차가 독일 내 전기차 시장을 거의 일방적인 저가 제품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그냥 다 먹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내친 김에 한번 불쑥 이런 말까지도 꺼내본 건데, 두 나라 사이의 공통점은 부동산이 나락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국내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 붕괴를 겪고 있는 건데 동병상련인가? 독일은 미국이 그렇게 눈치를 줘도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 무역국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판로를 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긴박한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량 물량 공세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적인 인플레 현상을 누르고 있는 역할을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뭐 씨알도 먹히지 않겠죠. 2000년 초반까지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좋지 않은 경기 상황, 이걸 중국이 해소를 해줬죠.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 설립하면서 수출에 대한 물꼬 트고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톡톡히 중국이 했기 때문에 양국 사이 나이스했습니다. 근데 둘 사이가 이렇게 비틀어지게 된 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결국 서로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경쟁과 긴축이라는 구도가 딱 재편이 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는 때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협상하는 아주 기묘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그러나 지금 자산시장의 몰락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킹달러죠. 오늘 달러 인덱스 오마이갓입니다. 거의 106선을 넘어버린 건데 어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다시 시동을 걸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환율 방어에 나섰던 외환당국, 어제 1370원 선까지 내리누르다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환율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통화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중국 위안화는 계속해서 약세 국면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보복 관세 문제로 위안화는 앞으로 더욱 나락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때리는 계절이 돌아왔죠. 미국이 한정없이 중국의 싸다구를 후려 갈길 건데 11월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당분간 화해 모드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화폐 가치의 존재감을 제대로 확보한 미국으로선 어떤 동선을 취해도 무역에선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 자신감 뿜뿜. 그러니 주변에 통화들이 달아나고 있는 거고, 일본 엔화 시마이, 중국 위안화 짜이치엔, 유럽 유로화도 오늘 아웃피더 제인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모든 세계 각국의 통화들이 절대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는 달러 앞에서 무릎을 제대로 꿇고 있는 건데, 달러 인덱스의 달러 가치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이 지표, 아마도 110까지 가는 데는 뭐 전혀 무리수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 국채 오르는 거 보세요. 국채 10년물이 뭐 미국 국채 따라가느라 바빠서 달려있는 눈썹도 떨어질 지경, 얼마나 달렸는지 휘날리다 못해 그냥 뽑히게 생겼어. 3.6%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 역시도 같은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이렇게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담대 금리를 대표하는 대출 금리 직격탄 맞게 돼 있습니다. 고로 가장 민감한 돈줄이 말라버리기 시작을 한다는 건데, 시중은행 금리 대환대출로 저리로 깔아주는 게 좋은 듯 보이지만 이렇게 미국 국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국채 금리의 움직임은 결국 은행에 돈을 빌린 사람들로 전가가 되는 아주 멀어 보이는 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게 되는 사건으로 비화가 되는 거죠. 중국이 반덤핑 관세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있는 것, 결국 위안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중국 국채가 그동안 자빠져 있던 추세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부터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도 조만간 들썩거릴 것으로 보여요. 왜냐?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보유한 세계 도처의 나라들 중에 거의 뭐 압도적인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25% 정도로 확 줄어버렸어요. 1조 달러 수준인데 이렇게 미국 국채에서 발을 빼는 것도 미국이 계속해서 뒤통수를 까고 있는데 얘네들 뭐 국채를 굳이 뭐 사줄 이유도 없고 발을 그렇게 슬슬 빼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뭐 머나먼 정글이 됐고, 아무튼 중국 쪽 큰손이 미국 국채에서 발을 빼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중국이 이런 존재감을 애써 보이려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유독 중국 국채가 미국 국채 변동성과는 뭐 동조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슬슬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특히 한국이 미국 국채와의 동조와는 뭐 거의 섀도우 체이서가 된 느낌이,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좀 상당히 다르다는 그런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중국은 자체 타이탄적인 경제 체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냥 훅 부르면 날아갈 수 있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극상으로 갑작스럽게 오를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많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중국과 밋밋한 경제 관계로 인해서 미국 수출 자체가 본물이 터진 것도 역대급 대미 수출 흑자로 인해 무역 제재를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위험도 많은 관계로
앞으로 그냥 미국 기준금리, 환율, 물가, 무역수지 등등등 모든 지표는 미국의 상황에 가장 민감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그대로 이런 지표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표에 따라서 촉이 바짝 서서 집값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이렇게 내적인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집값 추세가 세팅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앞으로 부동산 집값은 극단적인 대외 변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거품에 가까운 버블 현상으로 집값 추세는 가라앉을 가능성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량이 3월 3,600건이 넘어서고 있다고 반색하고 있는데 직전 거래는 2,500건, 4월 거래는 642건 정도 추세입니다. 그래도 약간은 거래 추세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미미한 편이죠. 이거 어디 코에 뭐 갖다 붙이기도 그렇고 거래량이 여전히 정상적인 거래선 5천, 6천 건에 한참을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서울만 상승세 전환이 뭐 4주 연속이라 하지만 그냥 그렇게 소폭 조정세를 거치면서 붙어있는 양상 보이고 있고 이걸 반등이라 하기에는 너무 쪽팔리는 상황이지. 오늘 증시는 뭐 개장하자마자 2600선 붕괴되고 있죠. 제가 2000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살짝 반등을 이끌었던 것도 급락 추세에서 이걸 떠받치려는 개미들이 조 단위의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일반적인 움직임인데 심각한 건 외국인 매도세가 600억가량 넘어서고 있는 추세. 팔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팔고 나가겠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서 이런 코스피 추세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 역시도 매도자가 팔고 나가자라는 경향이 집값을 던지는 추세로 이어지는 일들. 상반기에 확실한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은 경제 지반이 너무 약해서 무너질 수 있는 약세가 집값을 떠받치지 못하는 이유로 집값 대전환점이 오게 될 겁니다. 코스피와 부동산이 이렇게 같은 운명의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긴급 속보가 떴죠. 중동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쌍방 간의 공격이 거세지게 되면 유가는 뭐 거의 널뛰기를 할 추세라서 상반기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집값 하방 압력은 역대급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부동산에 재앙이 될 가능성 아주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중국 경제가 엄청난 장벽에 부딪힌 것. 반덤핑 관세 장벽은 결국 한국으로선 해당 철강, 알루미늄 종목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와 동조하러 가고 있고 중국 화폐 가치와 동조하러 가는 한국 경제 지표는 부동산 자체의 기반을 상당 부분 직격하는 궤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미친 집값 올라서가 아니라 내리꽂히는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것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